차관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어머니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연구한 유럽 기술이 모두 실패했거든요. 200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였어요. 그런데 스팸 메일함에서 발견한 한 통의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1975년 우리는 함께 굶주렸습니다. K-팝으로만 알던 그 나라에서 온 편지였죠. 프랑스도 실패했는데 K-팝 하는 나라가 농업을 안다고요?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쳤어요. 자존심보다 아이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진짜 쌀밥이다. 라고 외친 한 아이가 어떻게 미래를 바꿨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기적 같은 실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레베카 오포쿠입니다. 가나 농업부 차관이죠. 옥스퍼드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15년간 유럽에서 농업 기술을 연구해 왔어요.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가나 북부 마을에서 집단 영양실조가 발생했거든요. 아피아라는 8살 소녀가 숨을 거뒀습니다. 제 딸과 같은 나이였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박사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연구한 유럽 농업 기술이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밀 품종은 가나의 토양에 맞지 않았어요. 독일의 최신 관계 시설도 소용없었죠. 네덜란드의 첨단 온실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WHO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월 내 200만 명이 아사할 위험에 처해 있다. 200만 명이에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옥스퍼드 박사학위가 뭐 소용이었나요? 15년간의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마을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메마른 땅, 시든 작물들, 그리고 굶주린 아이들의 눈빛.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사무실에서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스팸 메일함에 쌓인 수백 통의 메일들을 지우려고 했죠. 그런데 한 통의 메일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라는 발신자명이 보였거든요. 처음엔 또 다른 사기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75년 우리는 함께 굶주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메일을 열어봤죠.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1975년 한국과 가나가 함께 UN 식량 원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쪽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쪽엔 가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메일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의 농업기술 강국입니다. 통일벼라는 품종으로 아시아 전체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죠. 생존율 90%, 수확량 기존 품종 대비 6배. 가나의 토양과 기후에 완벽하게 맞는 품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농업 강국이라고요? 제가 아는 한국은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1970년대 최빈국에서 현재 세계적인 농업기술 보유국으로 발전했더라고요. 그날 밤 3시까지 한국의 농업 발전사를 읽어봤습니다. 통일벼의 개발 과정, 새마을 운동의 성과,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 상황까지.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신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이번만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정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농업부 장관을 비롯해 모든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한국이라고요? 장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실패했는데 K-팝이나 하는 나라가 농업을 안다고요? 다른 관료들도 웃음을 터뜨렸죠. 차관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이지 아시아 소국이 아닙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을 탁 하고 치면서 일어났죠. 자존심보다 아이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1975년 구호물자 배급 현장 사진이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굶주렸을 때 한국 사람들도 함께 줄을 서서 구호물자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왜 그들의 도움을 거부합니까?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관료들도 말을 잃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차관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문가를 파견하겠습니다. 도움을 받은 자는 그 고통을 잊지 않는 법입니다. 3월 25일 아크라 공항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가 온다는 소식에 언론들도 몰려왔어요. 솔직히 저도 긴장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까요? 정장을 차려입은 도시 출신 박사님일까요?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하민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소박한 면바지에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트위어. 정하민 박사가 현지어로 인사했어요. 완벽한 발음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트위어를 아세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어요. 농업을 하려면 그 땅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야죠. 메다세하고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북부 마을로 향했어요.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정하민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죠. 저도 어릴 때 가난했어요. 쌀 대신 보리밥을 먹었고 때로는 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마을에 도착해서 논을 둘러봤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땅, 말라버린 수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하민 박사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논에 들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요?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물었죠. 그는 흙을 한 줌 떠서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흙은 살아있어요. 미네랄 성분도 좋고 pH도 적당합니다. 물만 공급되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15년간 유럽 기술로도 실패한 땅에서 희망을 찾는 그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통일벼 씨앗이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씨앗들이었어요. 정하민 박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씨앗을 심기 시작했죠.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논에서 흙투성이가 되면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싹이 돋아난 거예요. 기존 유럽 품종보다 훨씬 빨랐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잘한다. 희망이 보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것이 물에 잠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하민 박사는 우산도 쓰지 않고 논으로 뛰어갔어요.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논두렁을 점검했습니다. 배수로가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배수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거든요. 폭우가 그치고 나서 논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통일벼는 93%가 살아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 유럽 품종은 25%만 생존했죠.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살아있다. 진짜 강하다. 그 후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였어요. 하지만 통일벼는 끄떡없었습니다. 뿌리가 깊고 잎이 두꺼워서 가뭄에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정하민 박사는 매일 논을 돌아보며 세심하게 관리했어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3개월 후 수확 시기가 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정하민 박사가 첫 번째 벼 포기를 베었습니다. 무거운 이삭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예상 수확량 6.2톤입니다. 정하민 박사가 발표했어요. 기존 품종의 6배가 넘는 양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학교에서 벌어졌어요. 새로 수확한 쌀로 급식을 만들었거든요. 3개월 동안 제대로 밥을 못 먹었던 아이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조슈아라는 8살 소년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진짜 쌀밥이다. 진짜 맛있어요. 그 순간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죠. 저 역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교 출석률이 90%로 올라갔거든요. 배고픈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급식을 먹으러 모두 학교에 왔죠. 교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여성들이 주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희망의 쌀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품질이 좋아서 수도 아크라의 호텔들이 프리미엄 쌀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정하민 박사는 농업기술만 전해준 게 아니었어요. 마을에 한글 교실을 열었거든요. 정하민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조슈아가 말했을 때 정하민 박사는 그러면 한글부터 배워보자고 제안했죠.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 쓰더니 점점 또박또박 쓰게 됐거든요. 조슈아가 쓴 첫 번째 편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조슈아가 씀. 글씨는 어설펐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편지를 한국에 보냈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슈아를 초청한 거예요. 화상으로 연결해서 한국 아이들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죠. 조슈아가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한국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통일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슈아의 이 한마디가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단순한 농업 협력을 넘어서 문화적 교류로 발전한 거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정하민 박사는 떠나기 전에 조슈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이었죠. 1975년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자신의 아버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 속 소년이 내 아버지야.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조슈아는 그 앨범을 꼭 안고 말했어요. 저도 농업과학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전체를 도울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꿈이 가득했습니다. 굶주림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나에서 생산된 희망의 쌀이 이제 한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셈이죠. 조슈아에게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농업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그 아이는 정하민 아저씨처럼 농업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조슈아가 말했어요. 레베카 이모, 저도 꼭 돌아와서 아프리카를 도울게요. 저는 UN 식량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농업 장관들 앞에서 가나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어요.
진정한 협력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 연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기억하는 마음이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1975년 함께 굶주렸던 두 나라가 50년 후 서로를 도우며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 모델이 아닐까요? 긴 박수가 이어졌죠. 정하민 박사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씨앗은 나눠야 풍년이 온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완전히 이해합니다. 기술도 지식도 사랑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였어요. 지금 가나 북부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농민들이 희망을 품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조슈아 같은 아이들이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씨앗은 정말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은 이렇게 컸습니다. 도움을 받은 자가 다시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순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